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먼저 1번 분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보이는데요. 신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1번한테는 이 문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향이 좀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 1번 분한테 하나 뭔가 좀 걸림돌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아서 약간 신경 쓰이는 거 좀 이런 것 같아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되지를 않고 있다. 시기적인 문제, 이게 제일 크게 물려 있는 것 같고요. 직장이나 공부랑 관련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가족 이슈일 수도 있어요. 문서랑 관련된 분들, 또 숫자랑 관련된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사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당장 해볼 수가 없다. 이게 좀 보이는데 그래도 이걸 막상 손에서 놓자니 더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거든요. 계속 뭔가 확인하게 되고 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1번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한테 바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편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떤 부탁을 하려면 또 처음부터 상황 설명도 해야 되고 지금 이해가 되는지 그걸 또 계속 그 사람한테 확인도 해야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뭔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나중에는 또 내가 뭐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야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길기도 하고 차라리 또 내가 하는 게 어쨌든 퀄리티가 더 낮기도 하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게 빨라 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을 하나 혼자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지금 결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거 끝나면 다음엔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다음 건 어떡하지? 그 다음 사건까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또 어떡하지? 플랜 B가 있어야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돈이 더 들게 된다면 어떡하지? 내가 그 과정에서 뭘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핵심 카드로 잠시 멈춰서 숨을 내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사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미 1번 분이 할 만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운이 또 상황이 움직여줘야지 내가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이 1번 분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건 1번 네가 정말 혼자 애쓰고 있는 거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진짜 너의 편인지 누가 실제로 너를 도와주고 있는지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1번 분 카드를 가운데 보시면 동전 6번이랑 컵의 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결국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올 거고요. 먼저 이 사람이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고 내가 이거 해주면 되는 건지 언제까지 그걸 해결해주면 되는 건지 또 그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차분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여기까지 이해한 게 맞는지 또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맡겨달라 좀 이런 쪽이거든요. 원래는 여러분 보실 때 그냥 친절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 도와주고 끝인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 다음에는 또 필요한 게 없는지 살펴봐주고 정말 1번 분을 위해서 자기 실제로 시간을 쓰고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신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가 힘들 때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누가 나랑 하는 약속을 지키는지 누가 나중에 또 안부를 물어보고 나를 챙겨주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어떤 관계의 틀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은 되게 그럴싸한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는 늘 자기 일로 바빠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딱 엄청 평소에 따뜻하진 않았는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이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 후자인 사람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 고민이나 원래는 내 문제 상황에 되게 내가 매몰돼 있었고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실 거예요. 일이 되게 잘 되고 잘 풀리고 빨리 풀리고 내가 잘 될 때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이 오히려 되게 애매하고 어려울 때
그때도 나를 생각해 주는지 그걸 알게 되실 것 같고요. 신은 곧 그게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운명적인 사람인지 그거를 알려주려는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딱 보여준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 보라는 거죠. 네가 지금 혼자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곧 내가 사람을 보내서 실제로 너의 삶에 손을 보태주겠다. 그 사람이 시간을 쓰고 약속을 지킬 거고 일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살펴봐 준다면 그 사람은 가볍게 넘기지 마라. 정말 힘들 때 누가 네 사람이 되는지 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신이 지금 1번 분한테 말하고 있어요. 또 지금 아마 1번 분 되게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누가 와서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좀 물어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괜찮다라고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잠깐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거 같이 찾아줄 수 있는지, 이 시간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여기를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맡아줄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부터 도와줘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미안하다 너무 여러 번 하지 마시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걸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정말 1번 분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거면 1번 분이 그걸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냥 고맙다라고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거 자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그 사람한테는 시그널이 되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 보시면 1번 분한테 시야를 넓혀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한테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나랑은 조금 다르더라도 말한 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진 않아도 필요한 말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 이제까지는 오히려 나랑 개인적인 호감이나 뭔가 접점은 없었는데 같이 일을 하면 편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1번 분을 케어해 주려고 하는데 딱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뭔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그렇게만 신이 메시지를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별로 원래 가깝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인연의 운은 좀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럴 때도 그렇다고 무조건 나 도와주는 사람이 내 편인가 봐. 너무 빨리 결정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뭔가 첫인상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면들이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친절한 건지 나랑 했던 얘기를 비밀로 잘 지키면서도 기억을 잘 하는지 나랑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확인을 해봐야겠죠. 곧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은 맞아요. 의외의 사람이 와서 1번 분 도와주려고 할 거고요. 이제는 그 나의 고민 하나, 그 문제 하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시기가 온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누가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인지를 보시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힘들거나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고 앞으로도 내 옆에 가까이 둘 수 있는 진짜 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먼저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이 먼저 보이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핵심 카드로 염소자리 뉴문 카드가 나왔어요. 그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제로 깔려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잠깐만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되고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역할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일이 원래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그 사람 일을 좀 맡아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요. 뭐 오랫동안 비운다든지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새로 뭔가 우리 팀에 사람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실 사람을 뽑을 여력이 안 된다. 그리고 잠깐 그때 하는 거 보니까 너 잘하는 것 같다. 한동안 좀 맡아달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나는 일이 늘어난 거죠. 좀 그런 상황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꼭 뭔가 일, 정말 눈에 보이는 정도의 업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여러 사람 안에서 뭔가 일정을 정하는 사람, 예약하는 사람, 돈을 수합하는 사람,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자료를 수합하는 사람, 빠진 사람을 챙겨주고 나중에 뭔가 백업해주는 역할, 이런 거를 이번 분이 계속 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티가 안 나는 그런 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혼자 한다 그러면 뭔가 공부나 시험 준비나 자격증 이제 이런 거는 보통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끝나는 날짜가 자꾸 다음 단계가 생기는 경우, 나는 이때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시간이 밀리는 경우, 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는 좀 힘들다라는 거 생각은 이제 인지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분이 결국 해오셨던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이 해도 되긴 하는데 결국 내가 해야지 좀 끝나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나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이게 되게 계속 걸리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 왜 끝이 없는 걸까?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은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알기는 할까?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걸까? 좀 갑자기 그만둔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있으실 수 있어요. 신은 지금 이번 분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염소자리 뉴문 카드는 특히 이제 보통은 오랫동안 열심히 해오셨던 일이 좋은 결과로 매듭지어진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나머지 카드들이랑 같이 봤을 때는 아마 이번 분들은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진짜 그만해도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정말 손 털고 나온다. 좀 이렇게도 보여요. 신은 이제 지금까지 그걸 봐왔고 이제부터는 일을 더 많이 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짐을 하나 내려놓게 해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동안 책임감 갖고 잘 해왔다는 걸 알고 있고 계속 버틸 필요가 없다. 끝낼 때는 끝내자. 넘길 때 넘기는 것도 중요하다. 좀 그런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완즈 2번이랑 칼 6번이 나왔는데 이제 복잡했던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떨어져 나오고 다른 쪽으로 가는 이동수가 확실히 강해요. 특히 칼 6번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냥 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기가 들어와요. 조직이 바뀐다거나 담당자가 새로 오면서 역할을 정말 나눠 갖는 가능성도 있고요. 애매했던 일의 범위들이 딱딱 제대로 나눠져요. 물론 완즈 2번은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약간 주저함도 있거든요. 완전히 처음부터 매끄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약간 발목 잡힐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탁하면서 계속 해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번 분 스스로도 완즈 2번은 약간 지금 갑자기 그걸 내려놓는 게 괜찮을까?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완즈 10번이 나온 걸 보면 일을 넘기는 과정이 좀 번거롭고 귀찮아도 이번에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보여요. 우리가 일을 넘길 때 어떤 그 받는 사람,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다 손에 익숙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뭔가 인수인계를 해줄 때도 중간에 그 사람이 물어보기도 하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구멍을 내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겪어야 돼요. 그 순간에는 그냥 내가 할 걸 그랬어. 내가 해버리면 편하니까 일 시키는 게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일이 내 손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은 지금 이번 분한테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다. 짐 중에서.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그래도 일은 결국 돌아간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조금 느리기도 하고 내 스타일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그 사람도 결국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적응도 될 거예요. 그 적응기를 거치게 되면 이번 분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것만 해도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훨씬 덜 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든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내가 계속 해야지. 그래야 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의 존재감을 자꾸 찾게 되기도 해요.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찾기도 하고 내가 있어야 일이 돌아가고 내가 좀 정리를 해줘야 모두가 편해지잖아요. 그게 약간 피곤하긴 해도 한편으로는 익숙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의 존재감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일이 줄어들면 후련하고 편해야 되는데 막상 내 안에 한쪽에서는 내가 그럼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싶거든요. 그래서 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신이 이번 분한테 말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역할은 이제 끝을 봐야 되고 끝을 내야 되고 그래야 이번 분이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만한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거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지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꼭 필요해 이렇게라고 말해야 꼭 그래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이제 그동안 쌓았던 경험 그건 다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카드도 나왔거든요. 사람들을 뭔가 다룬다거나 조정한다거나 관계를 조율한다거나 문제 해결하는 능력들 또 어떤 문서나 일정을 정리하는 방법들 그런 걸 아마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좀 새로운 레벨에 올라가서 더 여러분한테 맞는 자리에 가야 되고 그 능력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 거기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일의 양, 업무로드 그런 걸 줄여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당연히 익숙한 사람이 계속 그걸 해주길 바라기도 해요. 또 이번 분이 또 잘하니까 더 부탁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잘한다고 해서 그걸 영원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번 분이 너무 잘했으니까 주변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은 지금 이번 분한테 그래서 너는 이미 오랫동안 충분히 그 일을 해왔다. 네가 그 일을 잘 했으니까, 잘 해왔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맞다. 근데 잘한다고 해서 네가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역할을 내가 이제 나눠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은 건 넘겨주겠다. 혹시 약간의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그 일을 맡아서 다시 짐을 무겁게 만든지는 말아라.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책임도 같이 나눠야 넘겨야 한다. 네가 빠져나가도 일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는 거. 그걸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번 분의 몸과 마음의 피로가 훨씬 줄어들고요. 막 생각하느라고 막 머리가 계속 돌아가가지고 열이 뜨끈뜨끈하고 과열됐던 부분들 그게 이제 차츰차츰 식어간다고 해요. 이제 끝낼 수 있는 것들은 끝내시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거창한 계획까지는 아닐 수는 있는데 지금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뭐 운동을 다시 해볼까? 뭐 이러고 싶을 수도 있고요. 배우고 싶었던 게 있어요. 수업을 좀 찾아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가까운 데라도 짧게 여행을 가볼까 싶었다든지 자격증 시작해볼까? 공부 시작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요. 한동안 내가 안 했던 취미생활 다시 해볼까? 요즘 좀 루즈한데 공연 가볼까?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해볼까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실제로 신청을 한다거나 뭔가 날짜를 딱 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주 그걸 생각해서 뭐 영상을 찾아본다거나 장소를 또 검색해본다거나 또 예산을 생각해보고 돈도 생각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막상 결정을 하려고 하면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그걸 진짜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뭐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돈 아깝지 않을까? 내가 지금도 사실 조금 빠듯하고 버거운데 이걸 더 시작하면 너무 바빠지진 않을까? 아니면 뭐 혼자 거기 가면 어색하면 어떡하지? 좀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 더 생기면, 금전적인 여유가 더 생기면 해야겠다. 뭐 이렇게 계속 누르곤 있는데
사실 살다 보면 그런 여유는 생기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달 카드랑 컵 6번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달 카드는 어떤 본능, 욕구,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생각의 우물로 빠져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컵 6번은 예전에 좋아했던 거, 예전부터 좋았던 거, 과거에 한 번쯤은 해봤던 거, 그걸 이제 다시 떠올리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있었던 일, 그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3번 분이 뭐 게을러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혼자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사실 그게 부담이 갑자기 커지잖아야 뭘 골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현명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이걸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돈 써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한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혼자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결정해야 되니까 첫 걸음이 뭔가 딱 떼어지지가 않는 거죠. 특히 3번 분 경우에는 한번 시작하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뭔가 취미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장비가 제대로 있어야 될 것 같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갑자기 갈 수 없잖아요. 돈이라든지 일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한번 해볼까? 약간 이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 그거를 내가 할지 말지를 모르는데 먼저 그냥 시간과 돈을 결정하고 쓰자니 아깝기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최종 결과에 대해서 내가 그걸 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시작 자체가 미뤄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핵심 카드로 물병자리 뉴문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부터 3번 분이 내리는 어떤 의사결정 그 안에 그 선택 안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미를 느끼는 거 그걸 넣어서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가진 카드예요. 이제 그래서 신이 지금 3번 분한테 말하는 건 인생의 어떤 커다란 목표를 당장 찾아서 그걸 실행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또 해야 되는 일만 하면서 살다 보면 어떤 너무 뚜렷한 그런 누가 봐도 딱 정말 계산해봐도 딱 나오는 그런 것만 하다 보면 하루가 너무 길기도 하고 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무겁고 버겁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 벌어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죠. 뭐 공부도 해야 되죠. 사람들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미루면 안 되는 일들, 긴급한 일들 먼저 처리해야죠. 근데 그러면서 진짜 내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해봤자 당장 도움되는 거 아니니까. 이거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으로 미루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평생 뭐 책임감 하나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만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거든요. 쉰다고 해도 쉬는 날에도 피곤하고 이게 뭐 엄청 특별히 부정적인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3번 분한테 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말은 너무 뭔가 멀리 있는 큰 목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계속 생각나는 걸 하나 해보라는 거예요. 또 사실 이게 처음에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시작했는데 결국에 했더니 재미가 진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거든요. 해본 다음에 생각해봐도 되고 내가 이걸 오래 할 수 있을까? 사실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오늘 칼의 기사랑 완전 4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런 시도에 있어서는 신이 사람을 보내줄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곧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이거 같이 해보자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약간 누가 외부에서 옆구리를 툭 찔러보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신이 진짜 여러분 앞에 막 엄청 커다란 문이 있는데 그걸 쫙 열어주면서 이게 너의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되게 가볍게 보내는 뭔가 메시지 하나 아니면 같이 갈래? 이런 말들 가능한 날짜 이렇게 있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을 좀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보이고요. 근데 칼의 기사는 워낙에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급박하게 진행될 순 있어요. 야 당장 다음 주에 해보자. 뭐 이때 어때? 야 바로 결제하자 예약하자 이렇게도 착착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가능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돈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들 일정이 진짜 가능한 건지 그런 거는 꼭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처음이라 뭔가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오래 할 자신이 없는데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거절할 필요는 진짜 없겠다라고 보이고요. 오늘 조언 카드로도 보시면 누군가가 너를 부를 거다. 그 부르는 거에 응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지금 칼의 기사랑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모든 어떤 준비나 어떤 여건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보고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알아가는 시기가 되는 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엄청나게 갑자기 많은 돈을 쓴다거나 목돈을 쓴다거나 장기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뭔가 퇴사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원데이 클래스 정도? 뭐 아니면 수업을 결제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뭐 아니면 강의 커리큘럼이다 그럼 시범 강의? 뭐 아니면 자격증이다 그럼 기본적인 코스나 기본 교재? 일정은 조금 짧게 뭐 이런 게 더 좋고요. 이번에는 근데 하실 때 뭔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완성해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거 어차피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현실에서 해보자, 확인해보자 좀 이런 쪽이 강해. 내가 그걸 직접 해봤더니 생각보다 잘 맞을 수도 있고 거꾸로 직접 해봤더니 내 스타일이랑 안 맞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든 몇 달 동안 계속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답이 깔끔하게 빨리 나오고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해보고 그만해도 진짜 괜찮아요.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사실 그게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거고 앞으로도 나한테 훨씬 시행착오를 줄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카드들 보면 막상 여러분 시작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는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러버스랑 완즈 8번 이렇게 끝나거든요. 선택한 다음에는 그 다음 일정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뭐 친구 따라 이렇게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친구보다도 3번 분이 더 오래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시작은 정말 누가 옆구리를 찔러주고 세상이 약간 등을 토닥여주면서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해주는 건 맞는데 계속 할지 말지는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하더라도 같이 하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내가 혼자서도 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도 내가 어떤 시간이나 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처음에 계획하실 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결국 이제 두 번째를 갈 수 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생각해 보지는 말자는 거죠. 같이 시작한 사람이 재밌는지 그 사람이 어떤지 이거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해보고 나서 내 기분이 어떤지 그게 더 중요한 기준이겠죠. 이제까지는 아마 이거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 효과가 있을까? 그걸 너무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신은 지금 3번 분한테 너무 뭔가 효율적인 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순수한 재미를 느끼는 시간 이걸 한번 챙겨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3번 분이 삶을 더 오랫동안 즐겁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시작하는 게 그거 한 번으로 내 인생이 바뀐다 이게 아니라 약간 고여있던 상황에 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쪽이 그리고 막 처음 하자마자 원데이 클래스 해보자마자 이거다 이거 평생 할 거야 이거 바로 안 나오겠죠. 그게 또 신이 말하는 우리 인생 이야기이기도 해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모든 결과를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다. 길이 딱 뚜렷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그 순간에 발걸음 뛰는 걸 즐길 수 있는 거라면 한번 해봐. 너의 인생이 훨씬 즐거워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 번 뽑으신 카드들에서 지금 제일 먼저 제가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여사제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 앨리스가 주인공인데 거울처럼 보이는 어떤 통로가 있는데 거길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죠. 한 번도 내가 이 거울 밖의 세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는 이런 이미지로 묘사돼 있어요. 요즘 이제 벗어나고 싶은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요즘 4번 분들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이랑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 이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앨리스처럼 빠져나오고 싶다.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미지를 읽히거든요.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혼자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4번 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뭔가 수납할 공간이 부족해. 물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아니면 회사나 학교, 뭐 공부하는 공간 이런 데라면
주변에서 막 사람들의 말소리,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집중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번분의 자리 자체가 뭔가 복도 근처라든지 문의 근처라든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기계 소리라든지 전화 소리 막 그런 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좀 흐름이 끊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원래 조용한데 사람들이 유독 4번분한테 중간중간 계속 말을 건다든지 연락을 계속해서 건드린다든지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피로가 더 쌓이고 있을 수 있어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실 더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러 명이 같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나만의 사업하는 공간을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 일하는 장소랑 쉬는 장소가 분리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쉰다고 하더라도 쉬는 장소에서 일 생각하게 되고 일하는 장소에서는 또 집안일 생각,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싶으니까 원래 이 정도는 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이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4번분 여사제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환경 이런 데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또 공간이 불편해지면 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더 짜증이 더 쉽게 생기거든요. 약간의 섬세한 면들이 좀 강해서 그래요. 유독 조금 그런 것들이 거슬려지고 소리에도 예민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싫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 하나가 싫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피할 수 있는 동굴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계속 같은 자극을 약간 규칙적으로 받으면 예상이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울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핵심 카드로 쌍둥이 자리 보름달이 나왔는데요. 이게 정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오거든요. 4번분한테 지금 신이 오늘 말하고 있는 얘기는 당신이 지금 환경적으로 있는 곳에서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모든 이런 힘든 문제는 사실 너의 성격 탓이 아니야. 여사제는 되게 자기 탓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너의 성격 탓이 아니다. 네가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니야. 곧 내가 다른 환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때 너무 귀찮은데 그렇게 넘기지 말고 그 공간이나 환경 안에서 느꼈던 불편함들 계속 참고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사제랑 같이 나온 지금 동전 1번을 생각해보면 그 움직이는 이동수가 들어올 건데 그 방향이 처음에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동전 1번은 그냥 동전 하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조금 멀어진다든지 내가 공간적으로는 좋지만 공간 자체가 조금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오래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사제는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첫인상만 보고 너무 빠르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알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사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거랑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진짜 미묘한 차이, 그걸 넌 알아볼 수 있는 직감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봐라. 예를 들어서 공간이라고 한다면 낮과 밤의 차이도 있다. 주말과 평일의 분위기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마 지금 4번분 계신 환경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좀 서운함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 방이라고 한다면 가족한테 몇 번도 진짜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든지 같이 공간을 쓰는 사람이 정리를 안 하고 또 내가 불편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면서 뭐 회사에서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나 진짜 환경을 바꾸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더 깊게 내려가면 내가 단순히 그냥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마음이 이렇게 예민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참았다는 거를 이제 세상은 알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근데 신은 그걸 이제 4번분한테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버티진 말고 이제는 벗어나자. 누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끝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일단 나를 살리는 게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4번분들 지금 마음속에 되게 눌러놓으신 게 많을 거거든요. 불편해도 바로 말을 안 하고 좀 참는 편이셨던 것 같아요. 여사제는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채기를 기다리거든요. 근데 아무 반응이 계속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감정이 쌓였다가 폭발해가지고 한 번에 얘기가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완즈 7번은 이 처음부터 좀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걸 말로 하자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데로 간다 그럴 때도 처음에 어색하니까 다 괜찮다. 난 가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되면 모두 다 양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과거의 공간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필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그걸 일단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골라볼 필요가 있어요. 시끄러운 게 제일 힘든 건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좀 멀어서 문제인 건지, 혼자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힘든 건지, 정리가 잘 안 돼서 수납이 안 돼서 문제인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바꾼다면 꼭 필요한 조건들을 그 서너 가지 정도를 줄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여야 내가 이 정도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지, 옮기는데 돈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 이동수가 왔을 때 딱 빨리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빨리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그걸 계속 고민해가지고 그러다가 놓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멀리 가라라는 얘기를 또 무조건 멀리 가자, 멀리 이사를 가고 무조건 이직을 하고 다른 업계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준을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면서 천천히 그 기준의 우선순위를 다각도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을 바꾼다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뇌가 그걸 미루자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일단 기준을 진짜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변화를 생각해 보고 추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실 신이 4번분한테 너 이제는 참고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4번분 지금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뭔가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생각을 해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고 또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어차피 소용없을 것 같은 느낌?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면서 나 지금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야. 가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해도 내가 마음 한켠에서는 말하고 있는 소리가 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오늘 쌍둥이 자리 보름달이 나왔잖아요. 한번 근데 시도를 해보시면 또 다른 정보가 또 들어올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는 정보, 처음에 뭔가 찾아보고 알아본 상황 자체가 무조건 1순위고 완전 좋아요. 완벽해. 이건 아닐 수 있는데 요걸 한번 시도를 해보면 이게 시그널이 되면서 다음에 답이 하나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최악의 결과는 내가 뭘 했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거. 그거가 가장 큰 실패, 그게 가장 최악의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바꾸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감정은 쌓이는데 이런데 바꾸지 않으면 사반분한테 진짜 부정적인 에너지만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관계든 공간이든 공간을 바꿔야 관계도 바뀌거든요. 일단 기준을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공간의 기준을 세우고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지금 각이 나오는지 가능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그게 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신이 4번분한테 하나씩 보여주는 사인이 될 거예요. 사실 누가 내 인생을 그 불편한 환경적인 요인들은 대신 누가 해결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꿔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씩 불편하고 싫은 거를 없애려고 하고 줄여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뭔가 한 번 겪는 되게 큰 사건보다도 이 짜잘하게 매일매일 쌓이는 되게 작은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더 무력감을 느끼고 지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종류가 다른 피곤함 같아요. 문을 열 때마다 어떤 물건이 계속 거리적거린다든지 매번 의자에 앉을 때마다 불편하다든지 매일 아침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일단 미간이 찌그러진다든지 매일매일 동선이 너무 피곤한다든지 아니면 딱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짜증이 난다든지 이러면 그 사소한 불편한 것들이 사실 나의 에너지를 많이 갉아먹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바뀌게 되면 나 원래 이렇게까지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 원래 이렇게 피곤한 사람 아니었구나. 이것도 알게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신은 4번분한테 이 환경에서 참고 버티는 거 그거 사실 이제는 현명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그러면 하루가 편해지고 멘탈이 엄청 깨끗해지고 투명해지고 인생이 되게 심플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먼저 이 데빌이랑 동전 2번 이렇게 시작하는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요즘 5번 분은 좀 낮의 시간 또 밤의 시간 이게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아마 낮에는 좀 해야 되는 일도 하고 있는 평범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밤에는 좀 생활 패턴이 깨진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낮에는 아무래도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까 좀 맞춰야 되는 거기도 하고 해야 되는 일을 처리를 먼저 하다 보니까 밤이 돼서야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제부터 내 시간이다 좀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머리도 피곤한데 그래도 이 데빌은 바로 잠을 자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잠들어 버리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진짜 일만 하다 끝난 것 같거든요. 나를 위해서 쉰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조금만 보고 자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핸드폰 보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훌쩍 가버리는. 물론 이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손을 멈추기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보고 있을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데빌이랑 동전 2번이 만났을 때 말하는 포인트예요. 데빌은 원래 끊어야 되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동전 2번은 이 여러 가지를 내가 동시에 하고 있는 멀티태스킹을 주로 말하거든요.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또 메시지도 보내고 쇼핑도 하고 내일 할 일까지 생각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머리는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쉬지를 못해요. 꼭 핸드폰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이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5번 분이 밤마다 좀 반복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다음날 후회하게 되거든요. 늦은 시간에 뭘 먹어요. 아니면 늦은 시간에 뭘 산다든지 아니면 계속 밤에도 일을 해야 된다든지 업무 메일을 계속 확인하는 그런 습관, 새로 고침을 계속하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래야 내가 좀 쉬는 것 같거든요. 멍 때려야지. 약간 이런 게 필요한데 막상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데빌은 계속 신경 쓰여요. 괜히 그랬나? 좀 그런 일이거든요. 늦게 잤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씻고 준비하고 막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느라 바쁘고요. 그럼 하루 시작이 밀리다 보니까 원래는 내가 막 대차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청소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밀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게 또 나한테 계속 죄책감을 만들어요. 데빌은. 나는 왜 이렇게 습관이 나쁜 걸까? 이렇게 스스로 탓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부지런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예전에 계획은 진짜 잘 세웠는데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 하나하나 하기가 더 어려울까? 나 시간이 아까워. 근데 이걸 알면서 왜 이럴까?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자. 건강 생각하자. 영양제 먹어볼까? 그걸 또 계속 알아보게 되고요. 근데 이게 며칠은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적도 있으실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오늘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예외야. 내일부터 하자. 그러면서 또 다시 꺾이고 또 며칠 걸리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핵심 카드로는 얘가 뭘 말하는 거냐면 뭐를 더 할지 고민하지 말고 뭘 덜 할까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 지금 5번 분한테는 더 부지런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계획을 더 촘촘하게 잘 짜보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만두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행동, 그 습관. 일단 그거 하나를 줄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다음날 아침이 달라지고 또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뭔가 새롭게 습관을 만들자, 새로 계획을 세우자 이럴 때가 아니라 줄이는 거 먼저 하자는 거죠. 의지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라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 패턴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두 번째 카드로도 건강과 회복, 힐링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뭔가 되게 익숙하게 해왔던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서 사실은 5번 분을 더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부터 거리를 두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5번 분이 마음을 먹고 진짜 작정하고 먼저 결심을 해가지고 거리를 둘 수도 있지만 상황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어떤 사람의 SNS를 계속 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어차피 봐봤자 의미도 없는데 왜 계속 보고 있지? 그랬는데 내가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갑자기 계정을 닫아버릴 수도 있고 내가 자주 쓰던 앱이 있는데 알림을 보면서도 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주변에서 5번 분한테 너 요즘 좀 너무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약간 현타가 와서 안 되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 일상생활이 너무 급하고 나 바쁘고 이제 너무 무겁고 불편해. 이제 진짜 바꿔야겠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오늘 일단 은둔자랑 컵 8번도 나왔는데요. 이게 다 혼자 떠나는 거고 뭔가 조용히 떠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확인하던 앱. 이걸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 그냥 덮고 자자. 이렇게 정하고 떠날 수도 있고요. 야식이나 술 문제? 그런 거라면 내가 당장 아예 평생 끊겠다는 거는 어차피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집에 아예 두지를 말자. 할인해준다. 이런 알림. 이거부터 끄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원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억지로 참는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지는 환경으로 가자. 환경부터 바꾸자. 다시 그 동굴로 들어가지 않게끔 데빌한테 잡히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거죠. 오늘 조언 카드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라 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보고 또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도 SNS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너무 하게 되면 이 쉬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신은 정말 5번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나는 사실 알고 있는데 너는 진짜 게으른 것도 아니야. 너는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너를 계속 해치고 갉아먹는 뭔가 무의식적인 그 습관 그게 하나 있는데 그게 너의 약간 기를 빨리고 있고 에너지를 새어나가게 하고 있어.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하는 거, 더 노력하는 거,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빨리는 거.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거를 나는 원하지를 않아. 오히려 고요하게 순간을 만들고 텅 빈 순간, 조용한 순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텅 빈 공간에서 그 가만히 앉아서 뭔가 그거를 그 공백을 영상이나 쇼핑이나 뭐 음식이나 걱정, 불안 이런 걸로 채우지 않기를 바란다. 하루를 일찍 끝내고 온전히 고요한 순간을 만끽하고 너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 그래야 몸과 마음이 더 행복해지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천히 지금부터 정말 디톡스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하다 보면 하루 정도는 그 디톡스 계획도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난 어차피 또 작심삼일이구나. 다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여왕제가 나왔으니까 나를 너무 뭔가 채찍질하고 너무 성장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맞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어제 늦게 뭘 먹었으니까 내일은 운동 진짜 엄청 많이 해야 돼. 내일은 굶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균형이 깨져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몸도 좀 더 편안하게 가야 되고 멘탈도 편안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SNS 보시면서 갓생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랑 나를 비교할 필요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는 진짜 줄이셔야 돼요. 또 어떤 비우는 시간을 만들면 처음에는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앱을 찾아본다든지 다른 사람 계정을 찾아본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왜냐면 이게 아무랑도 연락하지 않고 뭔가 연결되지 않으면 요즘 우리는 왠지 나만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한 시간을 뭔가 또 다른 도파민 자극 이런 걸로 채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내일을 살아갈 때 내일의 나 자신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오늘의 내가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런 여러분의 습관 하나를 바꿀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은 지금 5번분이 피로를 줄여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건강을 살펴봐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5번분 지금 낮에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실 거거든요. 나를 지금 해치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줄여보시면 진짜 운이 달라질 거다라고 해요. 네, 그럼 5번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